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성철입니다. 저는 1999년 3월에 개원했는데 주로 26년 동안 가장 많이 치료했던 질환이 우리 난치성 뇌전증, 우리 흔히 말하는 경련, 그리고 잦은 감기, 그리고 여러분 아는 틱장애, 발달장애, 이렇게 소아난치성 질환을 주로 치료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6년간 난치성 뇌전증을 비롯해서 경련을 치료했고, 뇌전증 완치 실제 사례 26내라는 책의 저자로서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경련을 하면은 우리 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그런데 또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항경련제를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약물에 중추신경을 억제를 하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을 복용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소량만 이렇게 중추신경을 억제를 해서 이 경련을 안 하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 3년 또는 10년을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련을 계속하고 경련할 때마다 뇌파 검사를 찍고 약을 늘려갑니다. 2알, 3알 늘려가면은 참 안타깝게도 3년, 10년 이렇게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련을 계속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약물로 인해서 발달이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중추신경 억제된다는 말은 우리가 눈빛이 없어지고 이렇게 말이 어두워지고 우리 술 먹으면 취했는 것처럼 비틀비틀해지고 소변을 싸거나 정확하게 그런 증상으로 내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 3년, 10년 이렇게 항경련제를 복용해도 안 낫는 아이들이 이제 동양의학에 이제 치료를 하러 오는데,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는 우리가 3년, 10년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련을 매일 심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하나는 경련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약물에 의해서 너무 눈빛이 없거나 아예 표정이 없습니다. 동물 같지 않고 식물처럼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3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경련이 있다면은 뇌의 문제라기보다는 동양의학적인 몸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보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도 그 책의 저자로서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4년에 경남에서 박모군이 내원해서 지난 7년 동안 경련이 재발되지 않았다는 완치 소식을, 아주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모군은 2017년 6월에 본원에 처음 내원했습니다. 주증상은 경련을 했는데 2015년 12월에 처음 시작했고 2017년 3월, 6월 이렇게 경련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경련할 때 몸이 축 늘어지고 눈동자가 막 돌아가고 눈빛이 없고 멍해집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경련할 때마다 헛구역질 같은 구토를 반복하고 두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경련할 때 주로 두통이나 헛구역질 동반된다면은 소화불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련의 결과고 원인이 뭔가 이렇게 위장에서 막혔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6세 박구는 경련뿐만 아니라 또 발달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언어가 아주 기초 단어 수준, 대화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더듬더듬 기초 단어 정도만 말하고 있었고, 제일 큰 문제는 얼굴에 혈색이 전혀 없고 매우 창백한 얼굴이고 눈에 눈빛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 보면은 눈빛이 없고 표정이 없는, 혈색이 없고 다크서클이 있거나 입이 벌어져서 침을 흘리거나, 그래서 우리가 뇌에 제일 가까운 곳이 얼굴입니다. 얼굴이 창백하거나 눈빛이 없으면은 뇌에도 혈류 공급이 안 됩니다. 우리 성인들 중에 알츠하이머나 우리 치매 환자들 보면은 얼굴이 막 쪼글쪼글합니다. 혈색이 전혀 없고 눈빛이 없고, 그러면은 뇌에도 그만큼 혈류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 노인 알츠하이머 환자나 이 발달장애 어린이나 발달이 되려면은 뭔가를 복용하고 위장이 좋아지고 예전보다 잠을 잘 자고 잔병치레, 잦은 감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겨야지만 우리 얼굴 혈색이 좋아지고 뇌 발달이 됩니다. 또한 엄마 말씀에 의하면 우리 박구는 항상 잦은 열감기와 비염 축농증으로 항생제를 달고 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26년간 경련 치료 경험에 의하면 경련은 국소적으로 뇌의 문제인 뇌전 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의학에서는 몸 전체의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 의하면 경련을 전간, 즉 경기나 간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전간은 풍간, 식간, 경간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풍간이란 감기입니다. 감기. 감기로 인해 경련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경련 치료며 특히 임상에서 보면은 감기로 인해서 우리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 진액의담제를 장기간 복용 중에 경련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예방접종이나 독감으로 우리 독감 주사, 타미플루 주사를 맞고 또 경련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감기, 기침감기, 열감기 때 그 아이들만의 열감기약, 기침감기약, 코감기약을 천연약물로 찾아주는 치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련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경련이 난다는 것은 우리 잦은 감기도 덜하게 되는 것이 경련 치료입니다. 이게 서양의학하고 굉장히 다른 면입니다. 두 번째는 식간이란, 식은 우리 먹는 식 맞습니다.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경련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6세 박군의 근본적인 경련 치료는 잦은 열감기와 축농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역력을 만들어서 항생제 사용을 또 줄여 위장 손상을 또 막아야 했습니다. 경간은 경련하는 소아 청소년들을 지켜보면 평소에 예민하고 깜짝깜짝 잘 놀라는 환자들이 많고 실제로 애들 심장에 손대보면 심장이 막 빨리 뜁니다. 막 빨리 뛰면은 이 경련 막 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나 크게 놀라도 경련을 할 수 있습니다. 6세 박군은 소화불량으로 인한 경련인 식간과 잦은 감기로 인한 풍간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간이 함께 있다고 진단했고 박군의 경련이 근본 치료되려면 위장이 좋아져야 되고 또 잦은 감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심장이 안정되어서 숙면이 돼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군은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자주 열이 나고 또는 두통이 있고 구토를 동반한 경련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아들이 먹기 좋은 맑고 투명한 중류한약으로 중류한약은 생후 1개월부터 복용할 수 있습니다.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럽을 넣어서 애들 젖병에 넣어서 물 대신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 중류한약으로 위장을 개선했고 또 잦은 열감기를 치료하는 처방, 본원에서 열감기를 치료하는 처방이 있는데 거의 다 소화를 촉진하는 약입니다. 이렇게 소화를 촉진해서 잦은 열감기를 치료하는 처방하고 코감기 때 우리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면역증강 비염 축농증 처방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매주 내원해서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경련이 재발되지 않았고 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열감기도 거의 없고 비염 축농증도 거의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갑게도 올해 2024년 7년간 경련이 재발되지 않았고 또 중요한 것은 식사량이 늘고 잔병 치레가 없어서 몰라보게 성장 발달, 언어 발달이 되었고 이제 얼굴만 보면 예전에 발달 장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키도 많이 크고 창백한 얼굴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6세 박군은 소화불량으로 인해 발생된 경련입니다.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잦은 열감기, 두통, 구토, 그리고 발달장애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난치성 뇌전증으로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서양의학적인 항경련제를 처방하고도 경련과 발달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뇌전증 치료 경험이 풍부한 한의사의 진맥 이후에 처방을 통해서 실제로 위장이 개선되고 잦은 감기에서 벗어나고 심장이 안정되어 숙면이 된다면 잦은 경련과 발달이 동시에 촉진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